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했던 것도 리뷰할게요. 어제도 여러 가지를 했죠. 우리 여기서부터 요거는 이미 한번 리뷰한 거랑 마찬가지라 가지고 그래도 한번 보면요.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못 받은 부분 운영이자, 소득공제 못 받은 부분은 연금 수령, 연금 외수령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고, 연금 수령하면 공적연금 연금소득, 연금 외수령 일시금 수령하면 퇴직소득, 연금 수령하면 이제 종합과세, 퇴직소득에는 분류과세였고요.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렇게 ABC로 나눠가지고 푸셔야 되고, ABC는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ABC 세공제 못 받은 부분, 얘는 연금 수령이든 연금 외수령이든 과세가 되면 안 되고, 이제 BC 부분이 과세가 될 건데, 연금 수령하면 연금 소득, 그리고 연금 외수령하면 이연 퇴직소득은 소득의 이연 개념이 아니라 소득세의 원천징수 이연 그런 개념이라 가지고, 연금 외수령하면 그냥 원천징수를 이제 한다. 과거에 퇴직한 날에 이미 퇴직소득이었고 그거 원천징수를 연금 외수령 한 때 하는 거고요. C 부분 인출한 게 기타 소득이었죠. 연금 소득이 되면 사적연금은 종합과세 되거나 분리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의득이라고 해가지고 이연퇴직소득, 그리고 C 부분에서 의득이 있다고 했죠. 의득, 이연퇴직소득하고 이런 의득까지는 무조건 분리과세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C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이 1,500만 원 기준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1,500 기준 적용해서 1,500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1,500 이하인 경우도 있다. 1,500 초과하면 종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500 이하면 선택적 종합과세, 종합 또는 분리,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해서 분리과세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었죠. 이런 틀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 알고 계셔야 돼요. 이연퇴직소득 같은 경우 연금에 수령했을 때 이 원천징수 세액 있죠. 그거의 70% 또는 60%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준 거죠. 30% 40% 깎아준 그런 개념이었고, C 부분은 3에서 5%로 세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C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의득이라고 해도 3에서 5%고 나머지도 다 3에서 5%인데, 의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3에서 5%가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종합과세가 되면 3에서 5%가 예비납부 성격 종합과세면, 근데 분리과세를 1,500 이하라서 선택했다라고 하면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나이에 따라서 70세 미만의 5%, 70세 이상이면 4%, 80세 이상이면 3% 그런 식으로 나뉘어지고, 종신형 연금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4%짜리인데 나이에 따른 세율하고 겹치면 중복시의 낮은 세율, 뭐 이런 내용도 다 봤고요. 기타 소득이 됐을 경우에, 이게 우리 기타 소득도 어제 다 했으니까 기타 소득에서 건연서라고 제가 앞글자 따드린 거에서 연이었죠. 연.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은 15% 원천징수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라는 거 좀 챙겨주시고, 원천징수 세율도 좀 특이하니까 15%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 우리가 다 본 거고, 인출 순서가 사적연금 ABC니까 ABC는 외우셔야 돼요. 세금료 받은 부분 A, 이연퇴직소득 B, 그리고 세금제 받은 부분 운용수익이 C,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요. 얘는 상용 근로자 근로소득하고 좀 비슷하게 가죠. 다음 연도 1월달에 연말정산 한다. 2월달이 아니고 1월달이다. 그게 상용 근로자하고 차이점이었고,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종합과세가 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합쳐서 세율 적용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그 내용도 봤고요.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연금에 수령했을 때 이연퇴직소득세 70%나 60% 연금 수령하면 이렇게 깎아주는 개념이 있었고,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면 70%, 10년 초과하면 60%, 좀 더 깎아주는 거죠. 60% 적용하면 40% 깎아준다는 거니까 10년 초과 시에 60%였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이 세율 외워주셔야 돼요. 5%, 4%, 3%, 종신연금 4%인데 중복시에 낮은 세율, 이것도 챙겨주시고. 자, 그리고 또 연금소득 과세 방법이 제가 금융소득처럼 ABC로 나눴었어요. A가 이의득이었고 무조건 분리과세, 이 두 개가 사적연금이었죠. A하고 C. 이의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1,500 기준 적용했고요. B는 이제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종합과세,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의득을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 이연퇴직소득, 의료비 인출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C 가지고 사적연금 중에 나머지 이의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1,500 기준 따지는 거고요. 이때 1,500은 사적연금 총연금액 기준이었어요. 사적연금 총연금액, 연금소득 공제는 빠지기 전에 금액이었죠. 1,500 초과하면 종합, 1,500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 또는 분리,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1,500이라는 숫자도 외워주셔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기타 소득 쪽도 우리가 다 봤죠. 기타 소득 범위는 타소득 외의 소득, 여기서 키워드는 타소득이 아니어야 한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가 아닌 소득, 그리고 열거된 소득이었습니다. 그게 기타 소득이었고요. 비과세되는 규정, 법에 따른 여러 가지 유공자, 보상금, 뭐 탈북자, 정착금 이런 것도 비과세였고, 상금과 부상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가 주는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로 되어 있었죠. 뭐 국가주체 기술대, 국가주체 체육대, 거기서 받는 상금, 부상 나오면 그런 건 비과세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했다. 그때도 비과세 규정에 들어가 있었고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골동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그때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종교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비과세 규정이 있었는데 약간 근로소득하고 좀 비슷하게 뭐 자가 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이런 게 있었고 보육수당 또 월 20만 원까지 식사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 있고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인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2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런 게 근로소득하고 좀 비슷하게 있었어요. 종교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종교단체의 의결기관 승인을 거쳐서 받았다라고 하면 비과세 규정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거 말고도 위원수당이라는 게 있었죠. 전문가위원이라고 해서 무보수위원 범합의 조로 받는 거였어요. 무보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위원수당이 나왔을 때 수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로소득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보수니까 회사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을 좀 해주고 그냥 교통비 조로 받는 거니까 얘는 비과세를 하는데 기타소득이에요.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야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문구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위원수당 말 문제를 내기 되게 좋은 파트니까 위원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 좀 챙겨주시고요. 비과세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과세 최저한이었어요. 그 과세 최저한이라는 규정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과세 최저한 과세 최저한 규정에서 뭐 승자 투표권, 승마 투표권 이런 거는 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부분이 슬롯머신 당첨 금품하고요. 복권 당첨금 그게 좀 중요했어요. 그건 200만 원 기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금액이에요. 200만 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 금품이었다고 하면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하지 않고 복권 당첨금이 300이면 전액 과세였죠. 초과금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 내용도 봤어요. 다만 이런 사행성 있는 거는 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복권, 슬롯머신 당첨 금품 이런 건 전부 다 분리과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과세가 되더라도 종합과세가 되진 않는다. 그 내용까지 좀 연결해가지고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5만 원 규정 또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5만 원 베이스 금액은 우리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 금품은 총수익 금액 베이스로 200만 원 기준 적용했거든요. 건별로. 그렇지만 5만 원 기준은 기타소득 금액 기준이었어요. 필요금비 차감 후에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강연료, 원고료 뭐 1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강연료, 원고료는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되는 거니까 60% 필요금비를 빼고 나면 뭐 10만 원이면 40%만 과세가 돼서 4만 원이 나와요. 4만 원은 5만 원 이하라서 과세 최저한, 과세가 되는 금액은 빵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 그런 게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다만 5만 원 기준 같은 경우에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은 5만 원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갖고 하셔야 돼. 연금 외 수령이라고 했을 때 연금 형태로 인출한다고 해도 54세에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이라고 했죠. 연금 수령 요건 갖추고 연금 형태로 인출해야지만 연금 수령이 될 수 있고 사적연금은 기간 요건, 뭐 나이 요건, 한도 요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연금 수령 요건은 충족해야지만 연금 수령으로 보내는데 54세에 인출해버리면 아무리 연금 형태로 조금씩 인출하더라도 연금 외수령이 되고요. 그때 기타 소득이 되는 경우에 5만 원 기준을 적용해서 과세 최저한 걸어버리면 전부 다 세금 안 내고 피해갈 수가 있다. 5만 원씩 한 100번, 200번 이렇게 나눠서 꺼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금에서.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그 5만 원이라는 과세 최저한 규정은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은 결과적으로 15% 원칙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리과세이긴 했죠. 세금 낸다는 거야. 세금 안 내게 하는 경우가 없고 항상 세금을 낸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5만 원 기준 좀 중요해요. 그리고 계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금에서 필요금비 빼는데 여기서는 좀 중요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의제 필요금비 적용하는 게 있었죠. 열거된 기타 소득에 대해서만 의제 필요금비 적용해줬고요. 총수익금액에 최소 뭐 60%, 80%, 90% 이런 걸 빼주는 규정이었고 실제로는 맥스로 빼줬죠. 실제 필요금비하고 의제 필요금비가 있으면 둘 중에 큰 거 빼주는 규정이었습니다. 혜택을 좀 주고자 하는 건데 제가 또 앞글자 따가지고 지상에서 원래 준 없다 그렇게 알려드렸던 부분 이것도 볼 거고요. 그리고 수입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갖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요거 지급일로 간다. 복권은 약속하고 당첨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복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 현금 받으면 그때가 수입시가 되는 거죠. 인적 용역 같은 경우에도 한번 비교 정리를 해보면 인적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뭐 사업소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강연료, 원고료 이런 게 기타 소득 범위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기타 소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때 수입식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X1년도에 뭐 강의를 했다. 그리고 X2년도에 이제 돈을 받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전문 강사, 학원 강사였다라고 하면 사업소득이라고 했죠. 학원 강사는 계속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으니까 사업소득이 될 건데 수입 시기는요. 언제가 되냐면 일반적인 사업소득 인적 영역의 수입 시기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1번 인적 영역이라고 해서 둘 중에 빠른 날이라고 했죠. 둘 중에 빠른 날. 둘 중에 빠른 날이 지급 약정일 하고요. 용역 제공 완료일. 그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럼 X1년도에 강의를 했으면 둘 중에 빠른 날이 X1년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수입 시기가 되는 거죠. 지급 약정일하고 용역 제공 완료일. 둘 중에 빠른 날. 물론 2번 인적 영역이라는 것도 있었죠. 2번 인적 영역은 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고 일시금 형태를 받는 거, 뭐 선불이든 후불이든 일시금 형태를 받았다고 하면 발생주의 개념으로 균등 안 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그런 규정도 있었어요. 계약기간 1년 초과 일시금 형태면. 근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긴 하잖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니까 1번 인적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인적 용역만 종료일로 가는 거고, 균등 안 분할 때는 월화계산, 초월은 산입하고 말은 불산입한다. 그 내용도 예전에 사업소득 할 때 본 내용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이런 인적 용역은 둘 중에 빠른 날이라는 거 좀 챙기셔야 돼요. 근로가 되면요. 근로가 될 수도 있죠.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고한 때예요. 근로를 제고한 때를 수입식으로 하는 거니까 돈 받는 때가 아니죠. 현금주의가 아니에요. 근로 제고한 때. 이때가 수입시가 돼요. 자, 그런데 내가 강의를 했는데 전문 강사도 아니야. 그냥 강의를 중국집 사장님인데 좀 해달라. 중국집이 성공한 비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특강을 딱 한 번 일시적으로 한 거죠. 독립성은 있어요. 독립성은 있는 상태에서 계속성은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특강을 했다라고 하면 기타 소득이 될 건데 그때 수입식은요. 현금주의라는 거예요. 현금주의. 현금주의니까 이때가 수입시가 돼요.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 달라지는 거니까 소득 구분도 중요하다라는 걸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원고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원고료도 사업소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소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전문 작가였어. 매번 글을 적어. 그러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죠? 원고료를 받았는데 회사 사보에다가, 사보는 회사가 발행한 잡지거든요. 이 사보에다가 그냥 글을 적고 돈을 받은 거죠. 이 글이 또 업무와 관련성이 있대. 회사 사보에 적은 글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고료를 받았는데 아무리 회사가 발행한 잡지에 글을 적고 원고료를 받았다고 해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글을 적었어. 뭐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뭐 시를 적었다든지 여행 수기를 적었다든지 뭐 이런 건 업무랑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걸 적고 원고료를 받으면 그땐 기타 소득이 돼요.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근로,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기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수입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업소득은 둘 중에 빠른 날, 근로는 근로 제고한 때, 기타 소득은 받은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또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소득 구분 또 잘해 주셔야 되고 수입시기도 잘 파악을 해주시긴 해야 돼요. 그리고 결산 확정일, 결산 확정일로 가는 것은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했죠.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 입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외워주셔야 돼요. 인정 배당과 인정 기타 소득은 결산 확정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인정 상여만 근로 제고한 때, 근로 인정 이런 식으로 외우자고 했죠. 근로 제고한 때로 가는 게 인정 상여. 그리고 빠른 날로 가는 것은 우리 기타 소득에서 강업권 같은 거, 무채재산권, 강업권, 뭐 영업권 이런 무채재산권을 양도한 케이스예요. 양도한 케이스는 기타 소득인데 양도라는 점을 좀 감안해가지고 빠른 날,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은 같은 날이에요.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인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인도할 수 없는 권리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대금 청산일 그리고 권리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이니까 둘 중에 빠른 날 이렇게 체크하셔도 돼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약일로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이거는 오늘 볼 거예요. 아직 안 본 내용이고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면 위약일을 수입식으로 해요. 아직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고 이제 좀 볼 겁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그리고 과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는데 여기서도 무조건 분리과세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 그게 건년서예요. 건년서. 건의, 복건, 뭐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슬롯머신 당첨금품, 사행성 있는 걸 전부 다 건에 넣어가지고 외워주시고요. 여는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 제가 A, B, C로 나눴잖아요. 그 C 부분, 세액공제 받은 부분 운영수익을 연금 외 수령하면 기타 소득인데 15%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고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서는 서하골동품 양도소득이죠. 원천징수 세율 또 외워주세요. 복권 같은 사행성 있는 거는 2단계 초과 누진구조 3억까지 20%, 3억 초과 30% 그렇게 가는 거고요.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은 15%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고요. 서하골동품은 20%짜리.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건년서 제외하고요. 지금 300만 원 기준 따질 때는 실제로는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제외하고 판정시에 제외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소득, 뇌물도 300만 원 기준 판정 시에 제외를 합니다. 뇌물이나 알선 수재, 배임 수재, 금품 이런 건 숨기는 소득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기타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판정을 할 때는 건년서 무조건 분리과세 제끼고 뇌물 같은 것도 제끼고 나머지 기타 소득 금액 가지고 300만 원 기준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타 소득 금액이니까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 빼고 출발, 필요금 빼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300만 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해서 분리과세 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기타 소득에서 좀 봤고요. 그리고 비과세 규정, 과세 최저한 규정, 뭐 분리과세 규정 이것도 내용을 다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비과세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 주요 항목이 적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유도공자, 보상금, 팔국자 정착금, 상훈법에 의한 상금, 그리고 퇴직 후에 증금하면 보상금 700만 원까지 비과세였고요. 이거 말고도 또 벤처기업 주식의 선택권 같은 경우에 행사이익, 퇴직 후에 행사하면 기타 소득인데 그때 2억 원 한도, 평생 한도는 또 5억 원 있다. 연간 한도가 2억 원이었고 평생 한도 5억 원은 벤처기업별로 한도 그런 걸 적용했죠. 그래서 골동품 문화재로 지정된 거 이때 문화재 지정은 정확하게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를 팔면 비과세였지만 시도 지정, 시에서 지정한 거, 수원시에서 지정한 거, 경기도에서 지정한 거 그런 시도 지정 문화재는 팔면 과세예요. 국가지정이 좀 더 급이 있는 거, 그걸 팔면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내용 갖고 가시고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하면 또 과세를 당하지 않죠.
그래서 서가구입동품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서가구입동품에서는 좀 기억하셔야 될 거 건별로 양도 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6천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과세가 되는 거고요. 건별로 양도 금액 기준으로 6천만 원 미만이었다라고 하면 과세가 안 돼요. 아예 비열거 소득이 되는 거죠. 6천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도 반드시 챙겨주셔야 돼. 6천만 원 이상이 아닌데 또 분리과세 되는 것까지 원천인 수익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에서 원천인 수익을 구하고 있다거나 그럼 틀려요. 양도 금액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과세되는 금액 없어요. 양도 금액을 보시고 6천만 원 이상인지 반드시 따지고 출발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양도시에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 있다라고 하면 팔았을 때 과세가 안 된다고 했죠. 생존해 있으면. 근데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고요. 국외 원작자 작품은요. 국외 원작자가 살아있든 죽었든 그거하고 우리나라 과세당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국내 원작자라는 것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 있을 때 팔면 그때는 과세가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비과세 규정에서 좀 봤죠. 위헌수당도 다 본 거고요. 위헌수당도 비과세 기타 소득이었고 무보수위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인 소득도 비과세 규정 따로 봤고요. 과세 최저한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 1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뭐 건면 표시 금액 10만 원 이하로서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또 환급금 자체가 200만 원 이하. 이 케이스에서도 과세 최저한이었고요. 또 건면 표시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면서 환급금 자체가 10만 원 이하였다. 그때도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복권이나 슬롯머신은 200만 원 규정 이게 좀 중요하고 또 5만 원 규정 이것도 중요한데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은 좀 제외한다. 요 키만 되는 거 그런 거에 간단하게 적은 거야. 복습하실 때 좀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분리과세는 건연서 복권에서 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건연서로 외워주시면 되고 무조건 분리과세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건연서 동그라미 1, 2, 3번이죠. 요거 제끼고요. 뇌물 같은 거 제외하셔야 돼요. 알선수재, 배임수재, 금품 제외하고 300만 원 기준 적용해가지고 300만 원 초과면 종합이고 300만 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인데 선택적으로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분리과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분리과세 선택하면 그때는 분리과세가 된다. 그 내용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고 그 지상에서 원리 주인없다는 필요금비 의제 규정이었죠. 얘도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최소 60%, 80%, 90% 빼줄게. 실제 필요금비하고 비교해가지고 두 중에 큰 걸 빼주는 개념이었죠.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지는 지상권, 지역권 설정되어 공인사업 관련성 있는 케이스를 얘기했고요. 상은 상금과 부상, 선은 사하고 유통품 양도, 원작자 원고료, 문의 창작 소득이죠. 주택 입주 주치 상금, 주구 엽고, 인적 용역 일시 제공. 이거하고 이거는 뭐 같은 결이에요. 원작자 원고료도 인적 용역에 들어가긴 하죠. 여기랑 같이 묶으시면 좋은 게 통신 판매, 중개하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물품이랑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 500만 원 이하로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뭐 일하는 거니까 이쪽 인적 용역 카테고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통도 이쪽에 넣으시면 돼요. 통신판매 중개업자 500만 원 이하. 50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또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채재산권 여기선 양도도 들어가고 대여도 들어갔죠. 둘 다 기타 소득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외우시고 필요금 비율이 좀 높은 것은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또 따드렸죠. 상금 부상에서 상금, 주택 입주지세 상금, 이것도 상금 나오니까 상금 이렇게 서고이통품에서 고이통품 이러면 좀 입에 붙어요. 그래도 상금, 고이통품은 필요 경비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다는 식으로 좀 챙겨가시면 돼요. 상금, 고이통품. 상금과 부상은 80%짜리였어요. 최소 필요 경비율 80%까지는 빼줄게. 실제 필요 경비하고 총수익 금액의 80%두 중에 큰 거 빼주는 거고요. 주택 입주지세 상금도 최소 80% 빼줄게. 서고이통은 더 크게 빼주는 거죠. 90%, 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총수익 금액 1억까지는 90%예요. 1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 80% 이렇게 좀 낮아지는 거죠. 1억 이하 구간은 높은 공제율 90%까지 빼주는 거야. 10%만 과세하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10%만. 1억 초과 구간이 80% 구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서가구입동품이 양도했다고 하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90% 필요금 비율을 적용합니다. 10%만 과세하겠다는 거죠. 10년 이상 보유하면 그때는 전체 구간이에요. 1억 초과하는 구간까지도 90%로 바뀐다. 그 내용도 좀 챙겨주셔야 되고 10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라고 하면 내가 보유한 기간 그게 한 3년이었다. 3년 가지고 있다가 팔면 그때는 기존대로 1억까지 90%, 1억 초과분 80% 필요금 비율을 적용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60%짜리.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 이건 필수 암기사항이니까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상금, 고이통품 요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요까지 우리가 다 내용 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진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